샤시가 틀어졌다가 오는 게 복원 시간이 늦는 거예요. 늦고 제대로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웃도어다, 그립도 없다, 동네에서 물린다,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를 거예요. TT0에 자신할 수 있어요. 의외로 예전에 기리나의 왕자 박성호 선수 있을 때 성호 형이 이제 잠깐 날씨 쉬고만 한참 그랬는데, 홍 박사라고 저기 파주에서 RC 샵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홍 박사 형이 TT01에 구턴 끼고 1등 했어요. TT01에 타미야 이탈 타이어 끼고 구턴 달고 그 욕봉을 한참 굴리는 성호 형을 이겼어요. 뭐 물론 어떤 별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레이스는 결과를 일단 얘기하니까 1등을 했다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만 하니까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TT01 뭐 이런 차들도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폭이 좀 좁다는 거죠. TT0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타미야 같은 경우는 그 클래스끼리만 하는 거고 T10끼리 하는 거고 MC끼리만 하는 건데, 같이 붙여놓으면 만약에 그때 말했던 부산의 백스코 같은 앞마당 같은 경우였으면 TT01도 느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가 T10으로 나왔는데 되게 잘 했던 기억 나거든요. 제가 트랙션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걸로만 만약에 다 돼 있으면, 알루미늄은 여기 써놨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다가 롤을 항상 하는데 롤이 전부 다 그 서스펜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샤시에 걸리는데, 이게 언제까지 샤시에 걸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빡 받았는데, 여기를 뻑 받았는데 어디 받았을까? 받아봐야 돼요. 아니면 뭐 원피스도 있으면 더 알기 힘들고. 근데 제가 볼 때 알루미늄은 다 안 만들고 카본은 다 안 만들고 이런 이유는 레이스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레이스에서는 그냥 최적의 조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빼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타미야 같은 경우에 우승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시허브나 업라이트 이런 거를 그 예전에 코렐리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아비드 이런 차들은 다 이게 업라이트가 알루미늄이에요. 리어도 마찬가지고. 단단해서 좋긴 한데, 쟤네들 틀어지거든요, 주행 중에.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요.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 변형 자체가 전체적인 그립의 증가로 이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르면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카본을 섞는 거예요. 카본을 섞어가지고 트랙션을 높이는 거죠. 트랙션도 높이고 강성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였으니까 카본 혼입 비율이랑 뭐 비율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포기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업라이트인데 들어가는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단단한 거 모르고 막. 그래서 XA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미디움, 하드, 익스트라 하드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쓰는 거마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으로 미디움을 쓰면 차 약간 좀 흠적거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런 데서 약간 흠적거리는데 밖에 나가서 8탄 이런 데 돌리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트랙에다가 항상 매일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익스트라 하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움직임만 이런 데나 카펫에서 돌리면 서스하면 익스트라 하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바이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카펫이 세니까 얘가 이렇게 서스펜션을 움직일 때 이 자체가 이러면 텐션을 먹거든요. 이렇게 그냥 물을 서스하면 무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꿀렁하고 먹는 게 차에 주행할 때 느껴와요.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무르면 차 한번 꿀렁거리다가 서스하면 약간 바꾸게 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면 뭐 포지션을 바꾸다가 뭐 이렇게 한다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이렇게 응천이나 뭐 이런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서스하면 딱딱하네, 하드하네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뭐 딱딱하고 무르고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종류가 많은 건데, 뭐 일단은 그러니까 베스터 같은 거 가지고 있어도 너무 뭐 안 좋은 차다 뭐 이런 인식은 할 필요 없는 게, 저는 항상 그래요. T05인데 뭐 제가 T3에 졌어요. 뭐 저는 T3를 사야 되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항상 아까 말했지만 5주를 잡은 이유가 RC는 굴려야 돼요. 열심히 굴리지 않으면 안 늘어요, 실력을. 항상 그래요. 초보자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조이하게도 있고 막 이럴 때 아르바이트하고 그럴 때도 누구는 T3를 너무 잘한다고 T10을 가져오세요. 제가 그 사람 이겨드릴게요. 항상 그래요.
나중에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드라이빙 스킬이지 드라이빙 스킬이 먼저고 셋업은 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제가 생각하냐면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무조건 셋업이랑 이런 게 먼저예요. 걔네들 스타일이. 미국은 메인테너스 안 해요. 제가 거기서 좀 많이 굴려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유럽도 메인테너스 잘 안 해요. 와이너드 이런 애들 디프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번 테크매니아 때 우리나라 왔었죠. 아 디프 이상하네. 그냥 끝이에요. 정비 안 해요. 왜냐면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도 골디프 여기서 30 했어요. 아레나에서. 정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때 막 덕덕덕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좀 그러거리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PTS는 근데 3팩 이상 못 굴리겠더라고. 거기는 먼지가 들어가. 디프 안에. T3도 그래요. 약간 다르긴 한데 상황마다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연습을 좀 더 메인테너스 할 시간에 그러니까 물론 초보분들은 메인테너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는 주행량을 좀 늘리는 걸 좀 더 목표로 하는 게 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이런 왜냐면 주행량을 늘리면 이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요. 이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간 지나면 그 나보다는 잘하는 사람들하고의 얘기가 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얘기가 통하면은 나중에 나한테 얻는 지식도 많아지게 돼요. 이렇게 귀동량으로 듣는 것조차도. 그리고 또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볼디프를 도대체 왜 쓰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데 볼디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볼디프 많이 쓰는데 메인터너스 해야 되고 막. 근데 볼디프 디프라는 거는 왜 쓰는지 알죠 다. 그 내륜 차량, 외륜 차량 뭐 그런 얘기 잘 모르겠지만 코너링 할 때 얘가 이렇게 돌면 반대로 돌잖아. 얘는 뒤로 돌고 얘는 뒤로 돌잖아요. 이거를 이제 디핑이라고 하는데 디퍼런셜이라고 하는데 말 저거죠. 이제 다르게 돌리게 하기 위함인데 그럼 굳이 기아를 써도 되는데 볼디프를 왜 쓰냐. TT-모드 있으면 좋겠는데 집에 아마 예전에 그 TF5 이런 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 TT-모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차를 들고 악셀을 쭉 당겼다가 타이를 탁 잡아보세요. 잡았다가 쭉 당기면 여기가 이렇게 불죠. 그러다가 얘를 놨다가 다시 잡으면 여기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쭉 풀로 당기고 있는데 얘를 잡았어요. 얘는 바퀴 막 돌아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놨다가 다시 잡아도 얘는 천천히 돌아갈랑 말랑 그러다가 힘이 안 들어가는 이쪽에. 근데 볼디프 같은 경우에는 푹 당기는데 얘를 잡으면 손이 팍팍 미끄러지고 막 이래요. 여기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너링을 할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클리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클리핑 포인트가 뭐냐면 차가 롤을 정점으로 했을 때 가장 맥시멈으로 롤을 했을 때를 클리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클리핑 포인트가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내가 엑셀레이션을 시작하니까 스로틀을 넣기 시작하는데 무게가 이제 얘가 이렇게 돌게 되면 하중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보면서 이쪽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차의 그 대부분의 하중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내가 스로틀을 넣게 되면 여기랑 그 힘의 하중이 질리잖아요. 프론트 요즘에 스프이 있으니까 이제 나가겠지만 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기어 디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기어 디프 이런 거 쓰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차가 가다가 내가 이렇게 잡은 느낌이 나는 거죠. 힘이 안 들어가겠지. 그럼 차 어떻게 가냐면 이게 돌다가 매끄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요. 왜 이렇게 도냐? 이렇게 무게가 실려와가지고 치고 나가는데 여기에 반대편에 동력은 들어오는데 여기가 멈췄으니까 이쪽이 부풀렸죠. 얘가 이렇게 가니까 차가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바이트 트랙에서는 그러니까 트랙션이 높은 트랙에서는 기어 디프에 기어 디프 안 쓰는 게 정석이었죠. 근데 요즘에 쓰는 게 뭐냐 거기다 이제 높은 방스 오일을 넣잖아요. 천방 넣고 막 이러니까 어느 정도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프론트 원웨이가 아니라 풀을 쓰니까 프론트 끌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볼디프가 아니고 기어 디프가 쓰게 되면 코너링이 좀 약간 이쁘진 않는데 짧아도 굉장히 짧아져요. 터닝을 하는 게. 그래서 기어 디프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그 느낌을 보면 저도 기어 디프 나와서부터는 주행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행을 하는 거 보니까 볼디프는 얘가 풀리면 볼디프가 풀면 노면 대응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으려고 그러죠. 얘가 항상 이렇게 풀려 있으니까 스무스하니까. 근데 조이게 되면 디핑을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반바퀴 가고 얘가 반바퀴 뒤로 왔다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얘를 조이면 이 움직임폭이 약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하기 좀 쉬워지는 거고 그 대신에 이 디핑을 하는 게 능력이 줄었으니까 약간 그 코너링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기아 디프 같은 경우는 특성 자체가 하중이 실리면 똑같아요. 똑같이 얘를 잡고 있으면 얘만 부풀게 맞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좀 높은 방스에 오일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애들 3,000만 원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메인테너스가 어쩔 수 없이 기아 디프 쓸 수밖에 없어요. 볼디프를 1시간 못 버티니까. 근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앞에 뭐 천방, 뭐 센터, 어떤 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3,000, 2,000, 3,000 이렇게 하는 거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코너링을 해야 되는데 코너에서 내가 스로틀을 넣어야 남들보다 좀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그냥 그 티스만한테 걔한테 부르면 차 뒤돌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나. 근데 그걸 막으려고 안에다 그 오일을 넣어가지고 좀 뻑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힘이 실을 수 있게. 그러니까 볼디프처럼 만들려고 만드는 거예요. 기어디프의 오일 방수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디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굴리시면 잘 지나는데 T3 같은 경우는 30팩 이상 굴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요. 아 이게 내가 T3 게 아니어가지고 426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걸려요. 응찬이가 TF6 굴릴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응찬이가 한 30팩 이상 굴린다고 그랬었어요. 메이센스 안 하고. 이런 데는 먼지가 들어올 리도 없고 그리스 정도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주행에 아주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아웃도어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웃도어는 먼지가 들어와요. 좀 이상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달라요. 먼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뒷을 뜯으면 여기 뜯는 거랑 완전 달라요. 8탄에서 10팩 굴린 거랑 여기 30팩 굴린 거랑 여기가 깨끗해요. 근데 일단 볼디프는 여기 써놓긴 했는데 메인테너스 할 때 기본이 되는 건 그 EX 크로스 캄프가 그 저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비디오. 그걸 참조하시면 알겠는데, 아실 텐데, 하고 나면 이게 그 그리스가 들어있나 없나 정도만 손으로 느끼시면 돼요. 그리스가 빠져나와서 드라이아웃 돼버리면 아웃도어에서는 디핑이 안 돼요. 돌아야 돼요. 리어가 루징해져요. 들어갈 때 루즈, 나올 때 루징해요. 디프가 되게 중요해요.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디프 그리스가 없으면 못 잡게 돼요.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긴 있어요.